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인공지능 중에서도 사실 보통 가장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인공지능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인공지능으로 풀만한 문제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판별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새로 인공지능으로 뭘 하겠다고 이제 기업이 뛰어나왔는데 얘가 이제 뭐 사기를 치는지 아니면 진짜 잘 할 법한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좀 우리가 미리 좀 이게 적어도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고 이제 돈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가르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은 어떤 걸 잘하는 거냐면은 객관식 문제를 어마어마하게 잘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기를 보면은 번역기 같은 경우에 문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문장을 번역을 하는 문제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영어 사전에 보면은 사전 안에 단어들이 한 몇만 개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몇만 개 중에서 하나를 잘 고르는 3만지 1사원답 문제를 여러 번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I was a car 내가 차였다 하면은 I was a car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맨 처음에 들어갈 단어가 I잖아요. 근데 그 I가 사전에 있는 3만 개 5만 개 정도 되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첫 번째 단어로 맞을까 하는 걸 얘가 잘 찍는 거예요. 결국 객관식 문제를 푸는 식으로 어떤 문제든 다 포뮬레이션을 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풀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포뮬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은 객관식 문제에서 이제 좀 확률을 잘 높여가지고 그런 걸 찍는 걸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찍기의 달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얘가 그래서 찍기를 잘하는데 이해를 하냐 물어보면은 그건 만년떡밥인데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해랑은 확실히 다르게 약간 움직이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뽑을 뿐이지 가장 그럴듯한 객관식 답변을 줄 뿐이지 문제를 이해하고 나서 이걸 잘 푸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I had a 10 cars 하면은 내가 차가 10개 있었다고 하는데 이 10개 있었다는 거에서 사실 10이나 9나 사실 뭐 별로 큰 차이 없는 단어란 말이에요. 단어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얘가 이런 걸 되게 헷갈려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야구기사 자동으로 작성을 할 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저 NC에서 따로 할 때 이제 딥러닝으로 하면은 얘가 승리랑 패배를 엄청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승리랑 패배가 사람은 뜻이 다른 거 알죠? 근데 기계가 보면 어떻게 얘가 이해를 하냐면은 이게 승리랑 패배가 되게 비슷한 문장에서 좀 되게 비슷한 위치에 되게 자주 오네? 하면은 얘는 그냥 그 옆에 있는 애들 보고서 이해는 못했겠지만 잘 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옆에 있는 애들이 비슷한 애들이 계속 오면은 그러면 승리랑 패배는 좀 비슷한 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기아 타이거즈가 승리했다 이렇게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패배했다 해가지고 막상 까서 보면은 얘가 승리랑 패배를 거의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특성 때문에 얘가 그럴듯하게 약간 아웃풋을 찍어내는 걸 진짜 잘해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AI들이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성능이 놀랍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시켰을 때 잘 못하는 건 어떤 걸 잘 못하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이폰 14에 사진을 그려줘 이렇게 하면 얘는 진짜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아이폰을 그려줘 하면 어느 정도 할 텐데 아이폰 14라고 딱 찍으면은 얘는 아이폰 14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 못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텍스트에서도 보면은 숫자 같은 거 엄청 헷갈려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들어온 애들을 정확하게 그대로 아웃풋에 반영을 잘 못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카피라는 애가 새로 생기긴 했는데 그거 한다고 언제나 잘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가 그럴듯하게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 정확하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걸 진짜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되게 적합하냐면 그래서 쓰는 거는 정답이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확률적으로 잘 맞으면 되는 애들 이런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뭐 광고를 한다고 해볼게요. 광고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어떤 광고가 더 유저가 클릭할 확률이 높은지를 인공지능으로 택하는 건 진짜 잘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그냥 확률 문제라서 이게 좀 높으면 좋고 낮으면 나쁘지만 완전한 오답이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오답이 없는 애들 사이에서 좀 확률을 잘 높여가지고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끌어올리는 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볼게요. 그럼 수학 문제를 푸는 거는 사실 거의 못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보면은 가장 2022년에 나온 최근 논문에서 이제 폴란드 수능에서 백분위가 65%를 찍었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잘 푸는 게 맞는데 근데 그거 푸는 게 보면은 이해해서 푸는 거냐 물어보면 그게 아니라 얘는 진짜 귀신처럼 이제 우리가 수학 문제 풀이에서도 수학 문제 풀이도 결국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지고 가는 이제 과정을 거치는 그런 문제로 이제 포뮬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에서 그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생각하시는 거랑은 조금 다르게 돌아가요. 그래서 바둑 같은 경우도 보면 바둑도 되게 잘할 문제인 게 맞는 게 바둑도 보면은 승리를 할 확률이 높은 곳을 찾는 것이지 오답인 수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내가 신문기사를 쓴다. 신문기사를 쓰는데 고유명사 같은 걸 틀리게 쓰면은 그냥 이거는 아예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독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막 어떤 문제를 풀
풀 때 그 문제가 되게 정답 오답이 명확한 애들이 있고, 정답 오답이 명확한 게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높게 맞추면 되는 애들이 있는데, 투자를 인공지능이 진짜 잘해요. 주식 같은 것도 사실 좀 비슷하죠. 주식도 보면은 이제 내가 이 주식을 산 게 오답이냐 정답이냐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결과적으로 기대값을 높이면은 그냥 잘하는 투자란 말이에요.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투자도 AI가 아마 굉장히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딥러닝 기반 애들의 문제인데, 이게 판단을 내리면은 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뭐 AI 판사를 만들었어요. AI 판사를 만들었는데 삐빅 너는 98%의 확률로 사유입니다. 근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자체가. 그런 문제들에 AI를 적용하는 거는 대개의 경우 잘 안 되거나 그냥 안 되는데 된다고 뻥치는 거예요. 보통은. 제가 볼 땐 뻥친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풀겠냐 하면서 이제 XAI라고 Explainable AI, 즉 설명 가능한 AI라는 아예 분야가 새로 생겼는데요. 그 분야도 솔직히 좀 깝깝해요. 답이 없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은 그 결과를 낸 AI를 다시 AI한테 설명을 하게 시키는데, 그러면 이건 워치맨 문제가 생겨요. Who watches the watchman? 이 AI가 뭘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다른 AI한테 얘를 뜯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설명하는 AI는 맞다는 거는 누가 보장하나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딥러닝 기반 AI들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철학으로 따지면 되게 귀납에 가까워요. 그래가지고 귀납법의 문제들을 그대로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없었던 것들을 썩 잘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는 단점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제가 볼 땐 그 두 개예요. 맨 처음에 말했던 얘가 정확하게 사실을 반영한 걸 진짜 못한다는 거. 보통 이렇게 해서 나오는 에러들을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헐루시네이션이 가장 큰 에러가 첫 번째고, 이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고, 솔직히 제 생각엔 이건 GPT-3가 아니라 GPT-3 하르비가 나온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블랙박스라는 거. 그래서 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는데, 근데 이거 왜 판단을 내렸는지 모르는 게 어떤 문제들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버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 틀렸으면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떤 틀린 그 케이스를 딱 집어가지고 고치는 걸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AI가 이런 좀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뭐 이 영상 뭐 정확한 투자 아이디어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약간 AI에 대해서, 특히 AI의 한계에 대해서, 왜냐면은 투자는 이제 투자를 할 이유보다 안 할 이유를 잘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AI의 한계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다뤄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좀 교양 차원에서 우리 알아야 되는 도메인 지식들을 쭉 다뤄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